안녕하세요. 실용경제를 수강하는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앞반 학생들은 저를 이제 저와 처음 수업을 할 테고, 뒷반 학생들은 뭐 봐왔으니까 알고 있죠. 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50페이지 소득과 지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해볼 거고, 교과서에 보시면 자, 처음에 어떤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 없죠? 경제학의 아버지 혹은 경제학의 시조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부론이란 책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국부론이란 책으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 종족은 제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아담 스미스 하면은 뭐 시장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냥 그렇게만 표현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말은 자,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국어 비문학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관한 관심과 이기심 덕분이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개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아담 스미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잠깐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물론 이 단원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너무 친시장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우리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의 이면에는 자, 노동자 계층이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표현돼 있죠. 노동자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친시장주의적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해보겠습니다. 소득과 소비 생활입니다. 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뭐 내가 일해서 번 돈, 뭐 대가죠. 근데 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은 나라는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노동은 생산 요소의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요소 소득이라 함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토지, 뭐 토지라고도 하고 요즘 책에서는 자연자원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천연자원, 그리고 노동, 자본. 자, 자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 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생산을 위해 만든 모든 도구들, 생산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 요소는 토지, 자연자원입니다. 자연자원,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자연자원 플러스 노동, 그리고 자본, 인간이 이미 만들어 생산에 재투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그냥 생산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영상을 찍고 있죠. 이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류. 요소소득. 자, 토지를 제공한 대가는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동을 제공한 대가는 그냥 임금이지. 내가 받는 월급. 자, 자본을 제공한 대가는 이윤 혹은 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돈을 냈을 때가 이윤이나 이자가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굳이 물어본다면, 자, 자본은 기업들이 자본재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돈을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자본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냥 이윤, 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소비는 생산과 분배의 결과이자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출발점, 뭐 거창합니다. 그냥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소비와 국민 경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비는 개인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가계 측면에서는 삶의 위주와 재생산,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증감 여부, 고용 정보, 투자 여부들을 결정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뭐가 먼저, 소비가 먼저냐, 생산이 먼저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소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 주고 계속 돈 쓰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비가 증가했다고 칩시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건 뭐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증가시키죠. 생산을 증가시키면은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고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고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위에서 얘기했던 소득, 노동을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소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가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뭐 저축해서 부자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뭐 궁금하면은 쪽지로 보내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 소비 주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뭘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소비를 늘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반대로 할게요.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생산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고용이 감소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감소하고, 그럼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경제용어로 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래서 뭐 D의 공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정한 수준의 소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형성평가. 생산 요소는 크게 뭐였다고요? 토지, 노동, 자본. 자, 생산 요소에 지불한 가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의 소득이 된다. 맞나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는 가게가 제공한다 그럽니다. 노동도 가게가 제공하고 자본도 가게에서 은행에 저축하면은 그 저축을 기업들이 대출받아가지고 사업을 벌리고, 토지, 뭐 천연자원도 가게가 대출한다고 그냥 가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이윤은 뭐의 대가죠? 자본의 대가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자, 땡땡은 생산과 분배의 결과이자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출발점. 뭐 너무 거창한데 소비입니다. 소비는 생산과 분배의 결과이자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출발점이다. 소비가 가게와 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쓰시오. 아까 경제 선순환, 악순환 도는 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소비가 있어야 생산도 하고, 생산이 있어야 분배도 할 거 아니에요. 생산이 있어야 월급을 줘서 분배하고 그 돈으로 다시 소비하고,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51페이지 생각 열기 풀어보겠습니다. 현우 아버지의 만두가게에 대한 이야기다. 자, 현우 아버지가 만두가게를 하시는데 어쨌든 뭐 돈을 이렇게 해서 버시나 봐요. 그래서 일일 손익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갈아 넣어서 최종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면은 일단 수입이 40만원, 만두를 팔아서 40만원을 매출액을 올렸는데, 자, 이 매출이 그냥 만두를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만두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3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식재료 20만원, 연료비 전기요금 4만원, 가게 임대료 4만원, 가게 보증금 대출이자 2만원. 그래서 결국에는 40만원어치 팔아서 30만원을 써서 40만원어치를 팔았으니까 순이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이익, 순편익이 10만원이 됐네요. 자, 현우 아버지의 소득은 무엇의 대가입니까? 현우 아버지의 만두를 만드는 노동의 대가죠. 노동과,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셨으니까 노동과 기술인데, 노동과 기술력을 갈아 넣은 대가가 현우 아버지의 소득 10만원이죠. 자, 현우 아버지가 지불하는 비용들은, 자,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 요소들 아니야. 생산 요소들을 넣어서 이제, 근데 이건 누구의 소득이 되었을까? 식재료는 식자재 도매하시는 분들 뭐 이런 데서 다 가져갔을 테고, 연료비 전기요금은 뭐 한전, 가게 임대료는 건물주, 가게 보증금은 은행. 자, 이렇게, 자,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받을 때 그 요소들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도 다 소득이 돌아가는 거죠. 경제활동 하나, 뭐 가게 조그만 장사를 하나 한다 해도 이렇게 많은 경제적 활동들이 부과돼서 따라온다는 거, 이런 거를 알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교과서 53페이지. 다음 만화를 읽고 활동을 해보자. 자, 마트 갔어요. 나 집에서 뉴스 보는데 회사가 망했어. 가가 자기 가정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활동을 해보자.
자기 가족의 소득을 떠올려보고 각각의 소득은 어떠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 만약에 나의 보호자가 회사를 다니신다면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고, 우리 아버지가 뭐 좀 땅이 많으셔서 뭐 돈을 받았으면은 뭐 토지를 제공한 대가고, 아니면 뭐 우리 집에 금광이 있어. 그래도 토지를,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죠. 토지를 제공한 대가가 될 테고, 아니면은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뭐 사업을 촬영한 이윤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자, 위에 1을 참고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데까지. 자,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하고 해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마트를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들을 아무렇게나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활동이 자기 가족에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 또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기 가족에게 소비활동은 삶을 유지하게 해주잖아.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자, 뭐 재충전을 해주게 해주는 거지. 소비 안 하면은 뭐 안 먹으면은 일할 수가 없죠. 기업은 당연히 기업에게 끼치는 영향도 아까 그림 그려가면서 경제 선순환했던 거 생각나죠? 소비를 해야 생산도 하고 고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기업이 커지던 작아지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원이 되겠죠. 근원 활동이 되겠죠. 소비가 없으면은 기업들이 이런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자, 2번. 나에서 땡땡 회사가 최종 부도가 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위 1과 관련된 것으로 바탕으로 회사가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 보자. 자, 보면 이게 다 위에 보면은 다 뭐에 관련 얘기야? 소비지? 쉽게 얘기해서, 자, 일단 부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망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뭔 말이냐? 부도는, 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빚을 져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갚아야 될 돈, 혹은 내가 물건을 받아왔으면 지급해야 될 대금 같은 거를 결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불능이 나면은 부도. 그러니까 기업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물건 파는 다음에 대금 받으면 너한테 돈 줄게 하면서 그런 이런 어음이나 수표 같은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망해서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줄 능력이 없을 때 이때를 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위에서 다 소비에 관련된 활동이니까 이 기업이 왜 망했을까? 소비 부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처럼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물건을 안 사고 이래가지고 소비가 부진하고 판매가 감소돼서 판매 감소로 이어져가지고 부도가 났을 가능성이 있겠죠. 부도의 원인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뭐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실용경제를 마치고, 자, 지난 시간에는 아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얼굴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찍어서 조금 뭐 부족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자, 예산과 지출 계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팀즈로 하세요.